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오후 3시 40분입니다. SQQQ. 자, 월봉은 계속 여기가 하단선이고 여기도 하단선이죠. 지금 하단선 아래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47.14 정도가 두 번째 하단선이죠. 조금 낮은가 더? 잠깐만요. 한 정도. 47, 49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49, 47 지금 그 아래에 있어요. 상단선은 기본 여기 있습니다. 53불. 자, 주봉은 뭐 아래도 뚫렸고 위도 뚫렸으니까 할 얘기 없잖아요. 이건 뭐 장대 양봉 나와도 되고 장대 음봉 나와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일봉도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저가를 방어하는 하단선도 없고 그렇다고 강한 상단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봉은 꽤 자유로워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강하게 작용하고 있던 상단선의 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봉 때문에 뭔가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주봉이 위아래 다 뚫려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힘이 쏠릴 거냐예요. 자, 분기봉은 뭐 계속 보셔서 아시죠? 분기봉은 하단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55불대에 있고 그 밑에 있는 하단선도 51불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냥 계속 매수만 가능한 거예요. 분기봉은 매수만 가능하다. 일봉도 매수 영역 들어와 있으니까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저는 어제 제가 아마 49.19에 샀나요? 하여튼 그 부근에 샀어요. 49.초에 샀는데 계속 내려가지고 계속 내렸잖아요. 45불대까지 내려서 이제 물려 있었다가 어제 45.5불에 2,000불 정도 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4,000불을 샀고 이번에 2,000불을 사가지고 6,000불을 다 채웠습니다. 다 채웠더니 단가가 47. 얼마지? 그래요. 제 단가 잠깐만요. 제 단가 보여드릴게요. 단가가 실시간 잔고 이걸 보는 게 낫겠죠? 이게 이게 제 잔고예요. 얼마가 됐냐면 47.88. 제 단가가 47.88이 됐습니다. 47.88. 아직도 5.21% 손실이니까 2% 정도 내려야 이제 수익으로 바뀌는 거죠. 지수가 2% 빠져야 돼요. 2% 빠져야 아이고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냥 딱 6,000불이에요. 6,000불 정도 됩니다. 외화로 보면 어디 갔지? 원화구나. 이게 외화죠. 외화 단가가 안 나오네요. 단가가 잘 안 보여요. 자, 일단 이제 저는 129주 다 샀고요. 129주를 다 산 상태고, 그러면 제 단가가 47.88이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월봉의 하단선이요. 여기에서 요 TO에서 PO 사이 어딘가 요 정도에서 산 거죠. 요 정도. 저는 요 정도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분기봉으로 봐도 하단선 아래고 그 다음에 월봉으로 봐도 하단선 아래니까 하단선 아래에서는 또 손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조용히 들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보면 한 52불 정도? 52불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예? 위로 끌어올리면 52불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52불까지만 가주면 한 4불 정도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10% 가까이 이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쨌든 기회는 남아 있는 거고요. 예, 제가 이걸 팔고 싶은 가격이 사실 없어요. 예, 지금 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팔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그냥 들고 갈 거고요. 지금 첫 번째로 노리는 가격은 여기에요. 62.5. 이 가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가격. 62.5. 올라가면 요 정도 가격을 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분기로 보면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에요. 여기를 노리는 거예요. 예, 91.89. 예, 이 두 가격을 노리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1.5, 91.89. 제가 47에 샀으니까 91.89까지 가면 한 100% 나올 거예요. 예, 100% 정도 나오겠죠. 환차익이 또 있을 테니까. 저 정도까지 가면 환율도 만만치 않을 거라서. 예. 예.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일봉이나 주봉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예? 그냥 워낙 분기봉이 봉이 워낙 강하게 생겨서 분기봉을 보고 그냥 적당하다라고 판단된 상태에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봉에 의해서 언더슈팅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또 주봉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월봉과 분기봉의 구조는 아직까지는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 보겠습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시세를 내는 날이 오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스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내리면 스트레스 받죠, 솔직히. 50불대에 사신 분들은 이제 벌써 10% 손실이 넘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판단을 좀 신중하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이거 스큐 무조건 62불 가고 91불 갈 거니까 걱정 말고 들고 계세요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시장에 그런 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선택할 거냐. 본인이 스큐가 오를 거라고 판단이 되면 내리는 걸 버티는 거고요. 본인이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스큐가 아니라 TQ를 사야 되는 거였어 라고 판단되면 빨리 파셔야죠. 근데 마음하고 생각이랑 따로 놀면 안 돼요. 머릿속에서는 비싸게 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스큐가 내리고 있다고 계속 안절부절 못하면요. 그건 거래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보유하는 내내 고통스러울 거고 별로 그렇게 합리적인 처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판단. 제일 중요한 건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냐죠. 본인이 내린다 라고 판단이 서면 내린다에 배팅하는 거고 본인이 오른다라고 판단하면 오른다에 배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왜 판단과 배팅을 자꾸 이렇게 엇갈리게 하냐는 거예요. 잘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잖아요. 공유를 하지만 올라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스큐가 올라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게 나스닥 지수를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나스닥 지수는 지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읽는 거고, 그걸 읽으면서 단지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 나스닥은 어느 쪽으로 더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돈을 거기에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손실이 나면 손실을 떠안으면 되는 거고
수익이 나면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고. 맞냐 틀리냐는 청산을 했을 때 결정되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청산을 할 때, 그게 손절이든 익절이든 청산하는 순간에 결정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손절을 했는데 나중에 지수가 왕창 빠져요. 그럼 제 판단이 옳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야 옳은 거예요. 돈을 잃으면 나중에 맞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팔 때 맞아야 됩니다. 저 스큐만 1년 넘게 보유했어요. 2021년 내내 스큐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2022년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2021년 내내 틀렸어요. 제가 스큐를 들고 있는 동안 내내 틀렸어요. 15,000대, 나스닥 지수가 15,000대에도 스큐를 샀는데 16,00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6,000 근처에서도 또 샀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만 보면 진짜 엉망진창이었죠. 근데 제가 팔 때는 11,000에 팔았어요. 제가 스큐를 정리할 때는 지수가 11,200이었습니다. 그럼 5,000이 빠졌어요. 5,000이. 언제 팔 거냐죠? 본인이 언제 팔 거냐에 따라 모든 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사셨다면 지금 팔 건지, 다음 달에 팔 건지, 아니면 더 먼 훗날 팔 건지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나머지는 해결이 돼요. 그냥 버티면 되니까. 자, 저는 어제 샀어요. 어제 샀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맞춰놨어요. 다른 건 몰라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기존에 있는 단가보다는 낮추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보유할 거예요. 일봉만 제대로 무너져 주면, 나스닥 지수의 일봉만 제대로 무너져 주면 반대로 이제 스큐가 전봉의 고점을 넘으면서 양봉 하나만 제대로 내주면 뭐 손실을 회복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냥 저녁 때는 조용히 잡니다. 이게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모르겠어요. 피곤하면 자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뭐 이게 하루 종일 뭐 샀다 팔았다 그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 봉 보고 거래하는 거니까 뭐 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자,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요.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 주소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